네, 다음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헬로알고 5월학기 대개강 설명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설명의 내용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영재원부터 영재학교까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영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이 소프트웨어 영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자, 제가 이 소프트웨어 영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소프트웨어 영재학급, 두 번째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세 번째 정보올림피아드, 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핵심 역량, 바로 알고리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알고리즘이 소프트웨어와 AI 시대의 핵심 역량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뭐기 때문에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원 영재원 선발 전형을 보시면은요, 저희 그 심화 과정 평가 요소 중에 프로그래밍 능력 검사라는 부분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뒤쪽에 정보 올림피아드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은 바로 알고리즘 역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한양대 심화반 출제 키워드,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제가 주어지고 과제를 제출하는,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때 나왔었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도 바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의 하나로서 이제 알고리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서울교대가 됐든 한양대학교가 됐든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요구하는 핵심적인 역량은 뭐다? 바로 문제 해결 역량, 알고리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3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 역량이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의 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역시나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필수 코스, 바로 올림피아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KMO 수학 올림피아드, 그 다음에 물리는 물리 올림피아드가 있고요. 화학은 화학 올림피아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 정보 분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정보 올림피아드 KOI라는 대회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보 올림피아드도요, 그냥 소위 뭐 듣보잡 대회가 아니라 수학이나 물올, 화올처럼 이 하나의 국가에서 공인된 올림피아드 대회로서 이 소프트웨어와 AI 관련된 분야의 최고 권위의 대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어떤 역량을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정보올림피아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해온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정보올림피아드란 어떤 대회냐라고 했을 때 국내 최고의 IT 영재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는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대회로서 수학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량을 평가를 한다고요? 알고리즘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정보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코딩을 잘하면은 이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대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정보올림피아드는 어떤 역량을 묻는다? 알고리즘 역량을 묻는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코딩은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거지 실제로 학생들이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알고리즘 역량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는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즘에 이제 수시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래도 대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두 가지 역량이라고 하면은 바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는 이제 내신과 비교과 활동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신이 중요할까요? 비교과 활동이 중요할까요? 네, 당연히 내신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비슷한 그런 내신 등급을 가졌을 때 결국에는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변별력 있는 요소는 비교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교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우리 큰 변화가 있죠. 2025년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 실시에 따라서 이제 교과 내에도 어떤 비교과적인 요소들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영수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공에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공학과나 관련 학과 진학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선택 과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정보,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초,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 이 세 가지 교과목들은 이미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까지 편찬이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 과학까지 추가가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교과서들의 교과서 목차라든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보 교과서를 보시면은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라는 그런 단원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알고리즘 활용이라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이런 비교과 전공적 합성을 채우기 위해서 또 앞으로 다가오는 고교 학점제의 이런 중요 선택 과목들에 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 알고리즘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추가로 이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나 관련 학과들 학생들을 선발할 때 실제로 어떤 부분들을 보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교수님 인터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교수님은 이제 서정현 서강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들 있는 거 아시죠?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협의장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 이제 기자분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들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떤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나요?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라고 했을 때 면접에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즉, 문제 해결 접근 능력을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바로 알고리즘 역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에서는요, 이제 다른 몇몇 학교들과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대외, 그러니까 학교 외에 교외 수상 실적도 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소프트웨어 전형에서 1단계와 2단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는 이제 대외 수상 실적을 포함한 그런 서류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합격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면접 평가에서 어떤 걸 물어보느냐,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구술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술 면접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제시문이 주어지고 이를 활용한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느냐? 다양한 알고리즘의 원리들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양대학교 이제 특기자 전형 구술 면접 기출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기출 문제들은 이제 한양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시면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쭉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양대학교 이제 수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문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막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어떤 것을 묻는 문제냐? 바로 정렬과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알고리즘을 묻는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면접 평가 출제 의도 및 평가 기준이라는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는 문제이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또 주어진 상황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정렬하고 탐색함으로써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라는 것처럼 알고리즘이라는 키워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이 해에만 알고리즘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 아니라요. 이전에 기출 문제들을 쭉 보시면은 다 알고리즘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구술 면접 문제로 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요, 더 이상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과에 들어갈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런 과들뿐만 아니라 이공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과학대, 경영대 이런 쪽까지 이 영역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어서요. 이 요즘 CS 컴퓨터 사이언스 역량이라고 하는 이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이라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영재교육 그 지능 종합계획 발표가 되면서 제가 영재교육 선발 방식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제가 가져왔었죠. 혹시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변화하는 고도영재 판별 및 선발 과정에서 나왔던 이 온라인 저지라는 이 키워드, 이 단어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자, 이 온라인 저지의 이제 대표적인 사이트로 이제 백준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 정오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은 뭐 다들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뭐 코드업이라든지 그런 다른 몇몇 온라인 저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온라인 저지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저지, 판단한다, 채점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그런 사이트, 알고리즘 공부를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 헬로알고에서도 온라인 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헬로알고에서 학습했었던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비영리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활용이 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당연히 동일한 포맷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냥 헬로알고에서 공부했었던 내용들 그대로 이제 온라인 저지로 가져가서 본인들이 거기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차곡차곡 쌓는다면은 이제 그 영재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온라인 저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온라인 저지 역시 소프트웨어의 어떤 영역을 학습하는 공간이다? 네, 알고리즘이라는 영역을 학습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알고리즘 역량이 소프트웨어 영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 판별 시에도 뭘 묻겠다? 학생의 알고리즘 역량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 아이 알고리즘 공부를 통해서 정보 영재, 소프트웨어 영재, AI 영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관통하는 핵심 역량이 뭐다? 바로 알고리즘 역량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헬로알고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알고리즘 전문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의 압도적인 영재과 정월 수상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보올림피아드 부분에서요, 현재까지 총 221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본선에서 88명, 1차 예선에서 13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정올만큼이나 중요한 대회죠. NIPC 넥슨 프로그래밍 챌린지에서 총 1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 부분에서 경계 영재학교 3명을 포함해서 총 8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권에서 한양대학교에서 25명,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37명, 총 62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수상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헬로알고는 이 알고리즘이라는 역량을 기르는데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 역량을 길러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합격생들의 모습,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의 모습이 아닌 지금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헬로알고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길래 이렇게 좋은 수상 실적들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요, 그 뒤에 3부 순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부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3부, 4부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